안녕하세요. 약이 되는 클래스 정형외과 전문의 이남규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위인들의 관절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관절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폐암 발병을 부추기는 위험 요인이라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 서울병원과 강북 삼성병원의 가정의학과 교수 연구팀이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해서 2010년에서 2017년까지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받은 환자 약 5만 2천 명 정도를 추적 관찰한 결과였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폐암 발병 위험이 무려 49%나 높았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담배를 피운 환자는 비환자군과 비교했을 때 폐암 발병 위험이 무려 87%나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의 폐암 발병 위험이 왜 높아지는 걸까요? 연구진은 그 이유 중 하나로 류마티스 관절염 약의 영향도 꼽았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경우에는 면역을 억제하는 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면역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암이 자라는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거죠. 평생 류마티스 관절염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일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뉴스를 접하고 나면 나도 관절염인데 약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절염 증상에 따라서 어떤 약을 먹어야 하고 또 어떤 부작용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비슷한 사진 두 장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어떤 것이 퇴행성 관절염이고 어떤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일까요? 두 사진 정말 너무 비슷하죠? 언뜻 봐도 구분이 잘 안 되는데요. 오른쪽은 류마티스 관절염, 왼쪽은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관절염 약을 제대로 알려면 먼저 내가 앓고 있는 병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관절염 종류는 너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가 가장 주된 원인으로 돼 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 체계가 정상적인 체내 조직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면역 세포가 자기 몸을 공격해서 즉 백혈구가 관절 내로 많이 이동되어 염증을 일으키고 연골이나 뼈를 파괴시키는 질환인 거죠.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이나 스트레스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질환의 가장 큰 차이는 아침의 증상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게 좀 뻣뻣하게 느껴지다가 해당 부위를 우리가 움직이거나 이렇게 마사지를 좀 해주거나 그러면 대부분 30분 이내에 증상이 좋아지게 되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 뻣뻣함이 1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길게는 반나절까지 이 뻣뻣해지는 조조강직 증상이 이어지게 됩니다. 또 류마티스 관절염은 염증의 대표적인 증상인 빨갛게 되는 발적, 부어오르는 종창, 굳게 되는 강직, 그리고 아픈 통증이 모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픈 부위가 빨갛게 되는 발적은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좀 드문 증상이거든요. 사실 이 두 질환은 이름만 같은 관절염이지 원인과 증상이 전혀 다른 병인 거죠. 그래서 두 질환에 쓰이는 약도 전혀 다르고 부작용의 위험도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질환에 맞는 약을 잘 알고 바르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류마티스 관절염에 쓰이는 약과 부작용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염증과 통증을 없애는 약과 이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약을 먹게 되는데요.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먹는 약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입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그런 대부분의 그 진통 소염제들이 여기에 속하게 되는데요. 이 염증 억제약은 큰 부작용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오래 먹었을 경우에 구토, 설사, 위염 등의 그 위장관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약을 먹고 나서 위장 장애가 심해졌다라고 하면 위장약만 먹을 것이 아니라 주치의와 상의한 후 류마티스 약을 조절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면역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먹는 약은 바로 면역 억제제와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 다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스테로이드 어느 순간 먹다 보면은 점점점 효능이 좀 떨어지고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도 이 약을 처방할 때 이런 약들이 오래 처방하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또 제가 조절을 해드려야 됩니다 하면서 정말 아주 신중하게 고려해서 쓰는 약 중에 하나인데요. 이처럼 좋은 약물도 이 양날의 검처럼 오래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문제가 당연히 발생하게 되겠죠. 특히 이제 오래 사용하거나 과하게 복용했을 경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어요. 골다공증, 고혈압, 당뇨, 백내장, 녹내장, 면역체계 약화,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위험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를 비롯해 면역을 억제하는 류마티스 관절염 약은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스스로 판단해서 약을 끊거나 늘려서는 절대 안 되고요. 꼭 전문의의 판단과 지시를 따르는 것이
이 부작용을 예방하는 길이 되는 거죠. 다음으로 가장 흔히 겪는 질환이면서 많은 분들이 드시고 있는 퇴행성 관절염 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흔히 사용되는 약은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가 많이 사용되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는 위장질환의 위험을 높이긴 하지만 그 외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약물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떠도는 속설도 많고 궁금한 점도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사용되는 진통제는 내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평소 관절염 약이 어느 순간 잘 듣지 않는다, 이거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떨어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내성이 생긴 거라기보다는 관절염이 점점 더 진행돼서 통증이 더 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에 먹던 진통제 용량으로 통증이 잡히지 않는 것인데요, 내성이 생겨서 약효가 떨어진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정답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당연히 X입니다. 내성이 발생하지 않는 약이니 마음 놓고 먹어도 되겠거니 라고 생각해서 의사 상의 없이 용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염 약 또는 소염 진통제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속쓰림, 소화불량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약의 용량을 더 자의적으로 늘리게 되면 그 위험이 더 커지게 되겠죠. 반대로 진통소염제는 치료가 되지 않고 부작용만 많다고 생각해서 그 처방약을 복용하지 않고 참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진통제를 먹지 않고 억지로 버티게 되면 염증 자체가 오히려 연골의 파괴를 더 악화시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받은 약은 전문의가 환자의 염증 정도와 상태를 판단해서 처방해 준 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량으로 복용하시길 권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정답은 X입니다. 이 관절염 약이 살이 찐 것은 약 때문이라기보다는 관절이 아프다고 해서 잘 움직이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아서일 가능성이 큰데요, 물론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치료제를 사용해서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살이 찌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퇴행성 관절염 약은 체중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와 같은 소염 진통제의 부작용 중 신장 기능 저하로 일시적인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고, 증상이 완화되면 다시 좋아지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관절염의 특징과 약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을까요? 끝으로 돈 한 푼 들이지 않으면서 부작용 없는 관절염 약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지어 효과도 아주 좋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내 몸에 맞는 적절한 운동입니다. 그냥 나가서 햇볕을 쬐시면서 하루에 30분입니다.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평지를 걸으시기만 하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 돈도 안 들고 부작용도 없는 이 최고의 관절염 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시죠.